첫 번째 주제는 우크라이나를 둘러싼 교전 확대와 미국 이란의 재충돌이 에너지와 공급 우려를 키우고 있다는 점입니다. 우크라이나의 장거리 드론, 미사일 공격이 러시아 정유 연료 생산에 실질적 타격을 줘 전국적인 휘발유 디젤 품귀와 주유소 대기열을 초래했고, 푸틴은 이를 일시적 부족이라며 연료 수입 확대, 정유시설 신속 복구, 방공 강화, 중장거리 드론 대응을 약속했으며, 중앙은행 등은 정유업 가동률 저하가 올해 GDP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같은 시기 중동에선 미군의 공습과 이란의 보복성 공격으로 호르무즈 해협과 인근 해역의 긴장이 재점화됐지만, 기술 협상 재개와 일시적 통항 허용 합의도 나왔고, 다만 길의 공격 위험과 보험료 상승, 선사들의 항로 회피, 트랜스폰더 차단 등으로 원유 수송의 핵심 촉포인트 리스크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시장 반응으로 유가는 변동 속에서 WTI 약 $70, 브렌트 약 $72 수준으로 거래됐고, 분석가들은 운송 리스크와 재고 보충 수요 때문에 연말 내년 유가가 예컨대 75, $85 범위가 될 수 있다고 전망하며, 높은 유가와 운송 리스크가 인플레이션, 금리, 금 등 안전자산에 파급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주제는 한국 정부와 삼성 SK하이닉스가 AI 반도체 생산을 위해 대규모 베팅을 한다는 계획입니다. 대통령 이재명은 반도체 AI 분야에서 우위를 확보하겠다며 총액 5,760억 달러, 보도에 따라 더 많음, 규모의 초대형 투자 계획을 제시했고, 삼성과 SK하이닉스는 공급망을 포함해 총 800조 원, 보도 환산참 규모 투자 및 남서부, 광주 전라권에 총 4개의 신규 파운드리 신설 계획을 밝히며 수도권 집적을 분산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고대역 폭메모리, 등 AI 인프라 핵심 부품 수요 급증에 대응해 반도체, 물리적 AI 데이터 센터를 3대 축으로 삼고, 충청권 패키징 클러스터 약 81조 원과 지역별 수조 원대 투자를 예고했으나, 최첨단 탭 구축에는 막대한 전력, 용수, 부지, 숙련인력, 협력사 네트워크가 필요해 단기간 확장이 어렵고 완공 시점은 명시되지 않았으며, 발표 직후 삼성 SK 주가는 단기 불확실성 반영으로 하락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번 계획은 한국이 AI 반도체 주도권을 노리는 대규모 국가적 베팅으로 성공하면 공급망 경쟁력과 지역 균형 발전 효과를 기대할 수 있지만, 인프라와 인력 문제를 빠르게 해소해야 하는 현실적 난제가 금. 세 번째 주제는 컴캐스트의 NBC 유니버설 및 스카이 분사 발표로 주가가 급등했다는 소식입니다. 컴캐스트는 NBC 유니버설과 유럽차 회사 스카이를 약 1년 내 세금 빈오프 방식으로 분사해 주주들이 두 회사 주식을 모두 보유하게 하는 깜짝 계획을 내놨고, 그 배경으로는 케이블 미디어와 유무선 브로드밴드 사업의 성장 기회와 투자 우선순위가 달라 독립 운영이 더 유리하다는 판단을 들었습니다. 조직 측면에선 NBC 유니버설 측 공동대표의 마이크 카바나, 분사 후 컴캐스트 CEO의 전 CFO 마이클 안젤라키스가 거론되며, 회장 겸 공동대표 브라이언 로버츠는 두 회사 모두에 계속 관여하고, 분사되는 NBC 유니버설에는 영화, TV 스튜디오, 테마파크, NBC, 피콕, 스카이 등이 포함되고, 잔존 컴캐스트는 케이블, 무선, 기업 서비스 중심이 됩니다. 재무적으로 컴캐스트는 분사 후 최대 1년간 NBC 유니버설 지분을 최대 19.9% 보유한 뒤 단계적 매각을 계획하고, 자사주 매입을 일시 중단했으며, 배당 정책은 추후 공지한다고 밝혔고, 시장은 프리마켓에서 20%대 급등, 장 초반에도 큰 폭 상승을 보이며 순수 플레이 가치 분리와 향후 M&A 가능성에 주목했습니다. 네 번째 주제는 대법원 판결들이 트럼프 전 대통령과 연방 관료 해임 권한에 미친 법적, 정치적 영향입니다. 대법원은 이진 캐롤 사건에서 트럼프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아 2023년 배심 판결에 따른 $500만 배상 판결이 사실상 확정됐고, 트럼프는 이에 반발하며 추가 법적 대응을 예고하는 한편, 다른 사건에서 배심이 인정한 $8,330만 배상 판결은 하급항소법원에서 여전히 심리 중입니다. 해임 권한 관련 혼합 판결에선 리사 쿡 연준 이사 사건에서 대법원이 즉시 해임을 인정하지 않고 연준의 독립성과 절차적 보호의 중요성을 강조했으나, 같은 날 내려진 별도 판결들은 대통령의 해임 권한을 확대해 상당수 독립규제기관 책임자들이 대통령 영향에 더 취약해지는 결과를 낳아
연준은 예외적으로 보호를 받았지만 다른 기관들은 정치적 영향력에 노출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이들 판결은 중앙은행의 독립성은 일부 지키면서도 규제기관의 정치화 위험을 높이는 혼합적 결과를 만들어 정치권과 제도 전반에 중요한 파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다섯 번째 주제는 스페이스X의 대규모 250억 달러, 약 25억 채권 발행을 둘러싼 투자자 우려입니다. 스페이스X는 선순위 무담보 채권 250억 달러를 5개 트렌치, 만기 2031나 2056년으로 발행하며 금리를 2031년물 5.35%에서 2056년물 6.65%로 배분했고 발행에는 약 900억 달러의 주문이 몰린 것으로 전해지며 조달금은 브리지론 상환, 수수료 비용 지불 및 일반 기업 목적에 사용될 예정입니다. 시장 반응으로는 대규모 채권 발행 이후 주가가 일주일 내 13% 이상 하락했고 투자자들은 주식과 회사채를 동시에 보유할 경우 실질적 분산 효과가 없으며 두 자산이 모두 스타링크, 스타쉽의 성공에 의존한다는 집중 리스크를 우려하고 있습니다. 재무적 관점에서 스페이스X는 막대한 캐펙스와 약 50억 달러 규모의 순손실을 기록하는 등 계속된 자금 수요와 재융자 위험이 있고 10년물 스프레드가 미국채 대비 약 1.4%포인트 수준이라 매출 목표 미달이나 기술적 난관 시 스프레드 확대 가능성이 있으며 투자자들은 스페이스X 관련 주식 채권 노출을 합산해 단일 리스크로 관리해야 한다는 점을 유념해야 합니다.